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복학교 담당자 온라인 전달 연수에서 참여와 존중의 학교 민주주의 사례 파트를 맡은 하만유치원 교사 강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행복유치원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그 역사에서부터 일련의 사건들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과 범위의 정의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중 초등사회 개념사전을 통해 좀 더 학교와 가깝고 쉽게 민주주의를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한 사람에 의한 독재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민주정치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로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와 관련된 일을 교장, 교감이 결정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즉 교육 공동체가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자치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학교 자치란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2년간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친 학교 민주주의 지수 평가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는데요. 이는 학교 민주주의 실천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로서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기본 원리, 지원 체계 등 3개의 영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공동체 의식과 같은 통합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율, 자치조직의 구성과 참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는지, 그리고 학교의 예산은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다루었습니다. 올해 학교 민주주의 지수평가 결과는 평균값은 5점 만점 척도에 4.32점, 영역별로는 핵심 가치가 4.38점, 기본 원리가 4.29점, 지원이 4.32점으로 나왔으며 대상별로는 교원이 4.59점, 학생이 4.19점, 학부모가 4.17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지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적인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행복학교를 시작하면서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의 크고 작은 곳곳에 교육 공동체의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담고 이를 통해 유아가 주도성과 민주 시민의식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유아, 학부모 파트로 나누어 각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는데요. 교직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업무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했고요. 다양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아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유아 다모임, 투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유아 자체 활동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유치원 참여의 루트를 다양화하여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동아리, 학부모회 등의 학부모 자체 활동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들이 했던 노력들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행복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유치원에서 행복학교 담당자가 행복학교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행복학교 업무와 유치원 업무를 별개로 두어서는 안 되며 유치원 업무 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 다모임은 교무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은 연구가, 학부모 관련된 업무는 학부모 담당 또는 연수, 상담 등 분야에 따라 업무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담당 교사가 행복학교 홍보물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행복학교와 유치원 업무를 통합하여 재조직하는 과정은 유치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업무 분장이 조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원의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입니다. 전체가 모인 딱딱한 분위기의 교무회의에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는 참여를 높이는 회의 과정과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작은 참여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조금씩 교직원들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구성원이 적절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회의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는 3가지의 다모임을 운영하였는데요. 업무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부장교사회의, 세부 일정이나 준비물, 반별 순서 등을 결정하는 교육과정 다모임, 유치원 교육 행사 전 모든 교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안내하거나 소통하고 함께 배우는 전 교직원 다모임, 이렇게 3가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장교사 회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장교사 회의 전 교육과정 다모임을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장교사 회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리자, 행정실장, 부장교사로 구성되는 부장교사 회의를 통해 예상과 관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업무 진행 중에 변경되는 일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교사들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다모임에서는 유치원 행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교사들이 직접 결정하고 관리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사들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행사의 반별 순서나 운영 시간, 구체적인 활동 등은 교사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행사 운영뿐만 아니라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학급별 운영 방안이나 어려움 등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함께 책을 읽고 소감과 배울 점을 나누는 독서 모임 등도 교육과정 다모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직원 다모임은 행복학교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업무를 협의하는 전체 다모임부터 유치원 주변을 산책하거나 함께 연수를 듣는 것, MBTI 또는 MMPI 검사나 꾸아드네프, 서클 활동과 공동체 놀이 등도 교직원 다모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목 도모나 문화체험 또는 마크라메, 꽃꽂이 등의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보다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거나 함께 배움을 나누는 다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잘 내지 않는 교직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유치원은 다양한 의견 개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 예를 들어 새로운 학급의 이름, 유치원 행사 현수막 문구 등은 실물 게시판을 활용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협의회 및 회식 장소나 일정은 SNS 업무 소통방을 통해 손쉽게 취합하며
교육과정 운영평가 중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의 경우 익명 메모장을 통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견 수렴에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 모두가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어떤 안건은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안건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많이 고민되는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양한 참여 루트 중 다수결과 익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나, 바람직한 조직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다수결이 절대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므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의견 수렴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익명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조직 내 사기와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저희는 행복학교로서 모든 교직원이 유치원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치원 행사의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어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학교 철학은 함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아이디어도 교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며 의견을 낸 교직원에게는 크고 작은 피드백을 통해 격려하고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분들이 행복학교는 역시 다르네요 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죠. 저희는 학교 민주주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유치원으로 가져와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주제로도 2년간 회복적 생활교육을 선정하여 실내서클과 공동체 놀이를 함께 공부하고 유아들에게 적용하며 유치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복학교로서 민주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들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마 새학년 맞이, 교육과정 함께 세운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교직원이 나가고 새로운 교직원이 들어오는 변화의 시점에서 행복학교의 철학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비전과 연간 행복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매년 새학년 맞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알고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공동체 놀이 등을 통해 환대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교직원들에게 우리 유치원의 상징들 원운에 대해 공유해드리고 올해의 비전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원운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간상을 정한 뒤 중점 과제와 특색 과제를 함께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학년 맞이 워크숍 때 한 해 동안 운영할 교직원 동아리 종목을 정해본다든지 새롭게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연령별 교육과정을 함께 수립하는 것도 한 해 유치원 운영을 전 교직원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학교 담당자 또는 행사 진행을 좋아하는 교직원이 새학년 맞이 워크숍을 운영해도 좋지만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다면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게 새학년 맞이 워크숍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모임 또는 회의 진행을 위한 약속이나 우리 유치원 교직원들 간의 약속을 정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것 등 정 교직원이 우리 유치원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학년 맞이 워크숍은 구성원의 변화 비율에 따라, 행복학교의 운영 연차에 따라, 유치원 조직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시기와 기간,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과 더불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한다면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학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겠죠. 행복학교는 다른 도교육청 사업과는 달리 실적이나 보고서 제출에 많은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학교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일들이나 행복학교 타이틀을 얹은 유치원 행사들은 많죠. 이것들을 모두 내부 결제로 남기거나 사진을 출력해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행복학교를 운영하던 초등학교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밴드 등을 활용하여 행복학교 운영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 혼자 기록용으로 남기다가 밴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교직원들께서 함께 보고 싶다고 요청하셔서 교직원들에게 열게 되었고요. 글을 작성하시거나 댓글들도 달아주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기기 시작한 기록들은 4년을 운영하고 밴드북을 만들고 나니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결과 보고를 하는 대신 이렇게 밴드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행복학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유치원들에서는 민주적인 유치원이 곧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조직은 어느 한 구성원들의 희생이나 특정 구성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다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동반합니다. 문제는 우리 유치원은 왜 이래? 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함께 대화로 해결해 나가느냐, 어느 한 구성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유아편입니다. 유아들은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바라보는 유아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입니다. 행복학교와 행복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던 저희는 교육과정의 주인으로서 유아가 주도성을 가짐으로써 민주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아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교육과정의 수립, 그리고 계획, 운영을 비롯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은 매월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여 반별 유아 놀이 디자인을 함께 구성합니다. 그 다음 학부모에게 놀이 디자인은 전달되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보탭니다. 이렇게 완성된 1, 2차 놀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월간 놀이 계획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월간 놀이 달력을 함께 구성하며 어떤 놀이를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까지 유아들이 결정합니다. 한 달의 놀이가 끝나고 나면 월말 놀이평가를 통해 가장 즐거웠던 놀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놀이 등을 결정합니다. 유아들은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학기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교실의 놀이 활동은 즐거운지, 놀이 시간은 충분한지, 급간식은 만족스러운지, 각종 놀이 활동들은 어땠는지 직접 유아들 손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통계 작업을 거쳐
교육과정평가협의회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아들은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 주제는 가볍게는 급간식 만족도 조사부터 환경 동아리 활동 선정까지 크고 작은 분야의 유아들의 목소리를 내고 교직원은 이를 적극 반영합니다. 유아 주도의 소통과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급에 적용하여 신뢰서클, 공동체 놀이 등을 통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반의 약속을 선생님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지키는 존중의 약속으로 정하고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서클 활동 등을 통해 함께 해결합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주변의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배워갑니다. 교실 화장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만들기 세 번째 파트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행복학교 철학을 학부모들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미북을 선정하여 행복학교의 시작을 알렸고 많은 부모님들이 2달에 걸친 마미북 챌린지에 끈기 있게 응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들의 따뜻한 소감들을 보면서 저희도 교육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학부모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기도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연대를 한번 구축하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쌓인 믿음과 지지는 성공적인 행복학교의 가장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연령이 어린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이 가장 크고 작은 민원들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의 문을 활짝 열고 동아맘 학부모 동아리, 도자기 만들기 동아리, 학부모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유치원을 드나들며 유치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복학교의 철학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꽃꽂이나 가죽공예 같은 만들기 연수를 학부모님들이 훨씬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차에는 배우는 연수만 주로 계획하다 보니 참석률이 10%도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배우는 연수 또는 만들기 연수보다는 배우는 연수와 체험하는 연수의 비중을 적절하게 두어서 운영하고자 노력했고 만들기 연수를 오신 분들에게도 배우는 시간을 함께 제공하여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학교의 의미를 알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더불어 교육과정 및 행복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월별 교육계획 수립에도 학부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유치원 운영에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복학교는 분명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를 만든다는 일은 짧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 1년간 행복학교라는 성을 쌓고 나면 또 다음에 바뀐 교직원분들과 새로운 성을 쌓아야 하고 담당자분들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학교는 지속되어야 할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 역량, 미래형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가장 잘 길러줄 수 있는 학교의 형태는 행복학교가 아닐까요?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학교가 더욱 내실을 기해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식을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학교 담당자 온라인 전달 연수 중 참여와 존중의 학교 민주주의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